예, 충남대학교 경제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정세윤입니다. 저는 실수요자 위주로 부동산 시장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그 정책 방향에 대해서 정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실수요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정책의 대상이 되어야 할 핵심 실수요자에 대한 정의가 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공부 잘하는 상위 5% 학생들은 가만히 내버려도 잘 알아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애들은 아니면 또 이 수요자들은 무주택자인 하위 50% 그리고 정상 범위의 가격의 주택을 가진 전국 평균 아파트 평균이 5억이거든요. 그 정도의 아파트를 가진 수요와 공급을 그리고 금융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 것 같고요. 우리가 서울에 20, 30억짜리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서 현재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저마저도 그런 아파트를 살 수가 없고요. 이미 그런 아파트들은 피카소의 명품 같은 아파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아파트들은 부모의 재력 그리고 은행의 도움 그리고 맞벌이 대기업 이런 부부들이 가능한 것이어서 오히려 그런 집이 공급되어야 되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아닌데요. 그것이 너무 언론 지상을 휘두르고 있어서 마치 그것이 부족해서 우리나라의 그 부동산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정책이 너무 거기에 이제 과잉 반응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제가 잘 잡혀야 하고요. 그곳에서 투기가 발생해서 그 가격이 올라가면 거기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서울 전 지역에 그리고 지방에 제가 사는 대전 같은 경우에도 핵심 지역의 가격을 올리고 그러다 보면 자산 양극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대하기로 이제 조만간 세제 개편안이 나올 텐데 이 세제 개편안이 좀 강력한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칼집에서 칼을 뽑았는데 이 칼이 과도 아니면 구멍이 숭숭 뚫린 아니면 녹슨 칼 이어서는 시장을 잡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려하는 거는 거주 중심으로 바꾼다고 하는데 거주 중심으로 바꾼다고 하면서 거주자들에게 더 많은 또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된다거나 똘똘한 한 채를 좀 규제를 강화한다고 하면서 똘똘한 한 채를 너무 높게 설정을 해서 또 다른 구멍이 생긴다거나 또 보유세를 강화한다고 해서 보유세 강화에 대한 상용으로 양도세를 낮춰준다거나 하는 이런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 초기에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면서 똘똘한 한 채나 주임사 제도에 대한 이 과세를 약화했던 것이 큰 구멍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좀 이 정도면은 제가 지역에 내려와서 2005년에 지역에 내려와서 2010년에 5억짜리 집을 샀는데 지금도 5억입니다. 저는 불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살지도 않으면서 서울에 집을 사는 사람들이 불로소득을 어마어마하게 누리는 걸 보면 나도 이제 떠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하지 않도록 실거주하는 사람들 위주로 부동산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부동산 세제를 좀 강력하게 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마이크 드신 김에 똘똘한 한 채라고 하니 사실은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죠. 그러니까 가장 효율적으로 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 측면이 있죠. 물론 정책 당국자의 의도는 그건 아니었어요. 1가구 1주택을 존중하고 보호하자. 하다 보니까 대신에 그 비싸든 싸든 똑같이 취급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한 채를 사서 투자 이익을 누리게 된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거주용이냐, 주거용이냐, 아니면 투자 투기용이냐를 구분하지 않다 보니까 정말 작은 구멍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이게 대한민국 부동산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압력이 너무 높아서 투자 투기 압력이 너무 높아서 조그마한 구멍만 있어도 거기가 뻥 터져버리거든요. 온갖 걸 잘해놔도. 그 문제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떤 선도적인 아파트 가격이 다른 데를 끌어올린다. 이광수 선생 주로 주장이신 것 같은데 일리가 있는 얘기 같아요. 어디가 하고 오르면 따라 오르는 거죠. 키 맞추기를 하고. 그래서 이거를 좀 규제해보자는 생각 중에 하나가 이제 초고가 주택을 누르자. 쭉 단지들이 있으면 여기를 누르면 단계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추세가 있어서 어딘가 막히면 단계적으로 더 압력이 줄어들지 않겠나 이 생각이잖아요. 그렇게 할 때 그럼 어느 정도의 예를 들면 세부담 이게 어느 선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한번 그 얘기 한번 해보시죠. 네. 다양하겠지만 간단하게. 똘똘한 한 채는 현재 간단하게 얘기하면 종부세 대상일 거다. 일단은 현재 기준으로 비주거용과 비주거용 주거용이 아닌 이걸 구분할 거냐? 구분한다면 어느 정도 가중할 거냐? 초고가로 만약 키재기 경쟁을 누른다면
어느 금액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하냐 그 얘기를 한번 듣고 싶어요. 다른 얘기 말고. 알겠습니다. 예. 저는 실거주에 대해서만 뭐 보호를 한다면 보호고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전국 평균 가격이면 너무 낮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전국 평균 서울은 가격에 전국 평균 가격 아파트가 없어요. 예, 평균 가격이 한 2배 정도. 근데 이제 거기에 그 이상이 돼서 걸리더라도 거기까지는 봐주고 그 위에 차액에 대해서 주는 그 것이기 정도.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정도는 예, 그래서 전국 평균의 한 2배 정도까지 10억 이상은 초고가로 보자. 예. 네. 그렇습니다. 아니, 저 가중은 5억짜리 어느 정도? 예? 가중은 어느 정도? 가중이라뇨? 예를 들면 거기에다 추가 부담을 어느 정도 시키는 지금 종부세 이렇게 누진도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의 종부세 누진도 사실은 지난 정부 때 완화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건 저는 다 알고 있는 얘기니까 예. 최종 의견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어느 정도 가중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어려워요? 그 위쪽에서 한 1% 정도. 1%? 예, 실효세율 한 1% 정도. 10억, 자, 5억 이상이 되면 10억 이상이 되면 10억이란 시가를 근데 말하는 거예요. 그때 그 위도- 잠깐만 교수님. 예. 자, 그게 너무 길어져. 알겠습니다. 10억 이상이 되면 그 10억은 시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니면 과세 표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저의 마음속으로는 시가를 원하지만 시가 10억 이상이 돼서는 1%에서부터 누진을 시작하자. 벌써 다들 이제 과하다 뭐 이런 말씀을 뭐 아니, 하시는데. 그거 하지 마. 지금 예, 예. 그럴 시간 저는- 없어요. 예, 예. 그 한 1% 정도?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예.